우리 고유의 문화재부터 지역 명소까지 서수민 리포터가 전해주는 전국 방방곡곡 여행 이야기. 고고 문화기행. 고고 문화기행 서수민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리포터 서수민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했어요? 네, 다가오는 24일이 바로 부처님 오신 날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지역 바로 옆 양산에 위치한 통도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통도사는 합천 해인사, 순천의 송광사와 함께 우리나라 3대 사찰로 꼽힙니다. 불교에는 삼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부처를 뜻하는 불, 부처의 가르침을 뜻하는 법, 그리고 부처의 가르침을 수행하는 승려들이 모인 공동체 승, 이렇게 불법승을 삼보라고 합니다. 한국의 3대 사찰이 각각 불법승 중 하나의 특성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통도사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나요? 불법승 중에서 부처를 뜻하는 불의 특성을 가진 사찰로 불보사찰이라고도 합니다. 그 이유는 통도사가 석가모니의 몸에서 나온 사리를 뜻하는 진신사리를 봉안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이유로 통도사만이 가진 특징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설명을 통도사의 사회국장을 맡고 계신 해덕 스님께 여쭤봤습니다. 함께 듣고 오시죠. 보통 절에 가시면 대웅전에는 부처님의 불상이 이렇게 모셔져 있는데 통도사 대웅전은 불단, 부처님 모시는 단만 있을 뿐 불상이 모셔져 있지 않는 것이 특징이라면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불상은 부처님의 모습을 형성한 것이고, 근데 통도사 대웅전 바로 뒤편 금강계단에는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죠. 불교에서 진신사리는 단순한 유골이나 유물이 아니고 살아계신 부처님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통도사 등 금강계단 사리탑에는 이미 진짜 부처님이 계신데 굳이 형상을 따로 모실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이렇게 대웅전에 불상이 없는 것이 현대인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눈에 보이는 화려한 형상에 집착하지 말고 그 너머에 있는 본질을 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SNS가 발달한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더 와닿는 메시지 같고요. 통도사는 언제 세워졌죠? 약 1380년 전인 신라시대에 만들어졌습니다. 선덕여왕 시절 자장율사에 의해 창건됐는데요. 자장율사가 중국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에 중국 오대산에서 문수보살을 만났다고 해요. 그때 부처님의 사리와 함께 부처님께서 직접 착용하셨던 옷 등을 받아오셨고 그중 부처님의 사리를 모시는 곳으로 통도사를 창건하게 된 거죠. 그리고 당시 삼국통일과 백성의 안정을 염원했던 선덕여왕의 뜻도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통도사는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이자 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도 등재된 곳이잖아요. 네. 단순히 역사가 깊다고 등재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통도사가 이렇게 국내외에서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평가받는 이유를 해덕 스님의 목소리로 이어서 듣고 오시겠습니다. 통도사는 그냥 오래된 절이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불교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공간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삼국유사라는 역사서에 기록된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불보사찰로서 1400년이란 동안 세월 동안 한국 불교 신앙 중심지 역할을 해왔다는 것, 그리고 통도사는 박물관을 품은 사찰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수많은 국보와 보물을 비롯해서 전각과 석탑 등의 유형 문화재 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스님 네. 목소리 좋네요. 네, 젊으시죠? 그리고 통도사 대웅전의 건축 방식도 독특합니다. 건축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는데요. 통도사의 대웅전이 영어 T자 모양으로 생겼다고 합니다. 동서남북 어느 방향에서 봐도 그 방향이 정면처럼 보이는 구조고요. 문패도 네 방향에 맞춰서 각각 다르게 달려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 종합해보면 통도사 대웅전에는 불상이 없고 어느 방향에서 바라보더라도 정면같이 보인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부처님의 사리는 어디에 모셔져 있나요? 대웅전의 뒤에 있는 금강계단에 모시고 있습니다. 통도사라는 절의 이름도 이와 관련이 있는데요. 금강계단을 통해 도를 얻는다는 의미와 진리를 깨달아 중생을 극락으로 이끈다는 의미에서 통도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해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맘때 통도사를 방문해야 하는 이유가 꼭 부처님 오신 날 때문만은 아니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초여름에 통도사에 펼쳐지는 자연 경관을 보기 위함도 있는데요. 어떤 아름다운 모습인지 해덕 스님의 설명을 듣고 오시죠. 통도사에 오시면 절 입구부터 약 1km
정도에 걸쳐서 수백 년 된 소나무들이 춤을 추듯 휘어져 늘어선 무풍 한 손길을 걸으실 수 있는데요. 이 길을 걷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절로 차분해지고 일상의 무게가 내려앉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더불어 통도서를 지나서 영축산 방향을 향하다 보면 만나게 되시는 너른 들판이 있거든요. 통도사 스님들이 예로부터 이곳을 장밭들이라고 불렀던 곳인데 거의 10만 평이 넘는 들판에다 봄에는 청보리밭이 펼쳐지고 늦은 여름에는 메밀꽃밭이 펼쳐져서 큰 장관을 이룹니다. 그래서 통도사 큰 절에서 걸어가서도 그 장밭들에 가서 볼 수 있는 곳이니까 한 번쯤 가보신다면 또 다른 통도사의 매력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사찰이 주는 느림의 미학이 있죠. 그러네요. 네, 바쁜 일상을 보내면서 잊게 되는 여유와 고요함을 되찾게 해주기도 합니다. 이번 주말에는 통도사에 방문하셔서 그때만큼은 잠시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넘쳐나는 정보와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나 보시는 건 어떨까요? 깊은 휴식과 평안이 필요할 때 양산 통도사를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수민 리포터였고요. 울랄라 세션의 음악 함께 할게요. 미인.